2000년도에 고인이 된 유명인들. 이상욱은 종로꼬마라는 별명에서 보이듯 주 활동 지역은 종로였고 키가 작았다고 하며 11세 때 김두한을 처음 만나 함께 종로를 누볐는데 중국 무술을 익혔고 재빠른 몸놀림 덕분에 김두한의 신뢰를 받았다고 하며 김두한의 오른팔이었으며 김두한이 국회의원이 되어 종로를 떠난 뒤에도 이상욱은 종로에 남은 동료들을 돌봤지만 군사정권으로 인해 주먹 생활을 청산하고는 여러 사업을 했다고 했죠. 김동회는 물론 조일환, 낙화유수와 교류하며 사정이 어려워진 후배들의 삶을 지원해줬고 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노년이 되어서는 기독교에 귀의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83세 나이로 사망했고 지병으로 앓던 중 가족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기부할 것을 부탁했으며 그의 유언대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카데바로 기부되었다고 하네요. 김한성은 미국 시카고 유학 준비 중 우연히 참가한 오디션에 붙고 연예계에 발을 들여 댄스그룹 깨비깨비의 멤버로 야심차게 데뷔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슈 데냐, 손호영과 함께 혼성 그룹을 준비하게 되었죠. 하지만 준비 중 천명훈의 권유로 인해 NRG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결국 NRG의 멤버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하죠. 준수한 가창력과 뛰어난 댄스 실력은 물론 머리띠가 잘 어울리는 남성 아이돌 1위로 누나 팬들이 많았으며 농담으로 홍콩에서 직수입해왔다는 말로 팬들과 소통하기도 했죠. 2000년 6월 6일 노유민에게 목이 아프다며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말해 병원으로 갔고 이때 이성재는 무슨 사내 자식이 감기로 입원까지 하냐며 장난을 치는 등 별일 아닌 듯 했지만 멤버들 누구도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3일 뒤에 호전되었다고 하며 입원했다는 소식에 놀란 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음성 메시지로 좋아하는 것, 최근에 관심 있는 것 등 일상적인 얘기를 남겼지만 당일 밤 급격한 고열과 복통, 호흡곤란 증세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사망 전 의식이 있었을 당시 자신의 감염에 대한 진단을 몰래 듣고 친누나에게 누나 나 죽는 거야? 라고 물으며 절망했다고 하며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바이러스성 세균의 침투로 병세가 극도로 악화되어 인공폐를 설치하는 응급 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로 연명했지만 오히려 폐와 뇌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족의 동의하에 호흡기를 떼어냈고 결국 6월 15일 새벽 05분경에 생을 마감했죠. 이후 2003년 중국의 SARS와 조류 인플루엔자 창궐로 인해 관련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시신은 이미 화장된 뒤인데다 특별히 채취되어 있는 검체도 없었기 때문에 의혹으로만 끝나 공식적으로 그의 사인은 상세 불명의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기록되었죠. 만 19세 나이에 요절한 그의 장례는 천주교식으로 치러졌으며 멤버들과 친구, 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이 나여 하주 용미리의 추모의 집에 안치되었죠. 함흥철은 대한민국의 축구 감독으로 현역 시절 골키퍼 출신으로 1954 FIFA 월드컵 스위스 대회에 참가했던 원로 축구인 중 한 명이었고 성남의 고문직을 맡은 2000년 9월 함흥철 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자신이 속한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설악산을 등반하던 도중 난코스로 분류되던 용화장성에서 오전 7시경 발을 헛디뎌 150m 아래로 추락해 어이없이 명을 달리했죠. 황순원은 1930년부터 신문에 시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활동했으며 1931년 16세에 문학지 동광에서 나의 꿈을 발표하면서 정식으로 등단했으며 이후 1935년 발족한동인 3사문학의 일원으로 발탁되었고 1937년부터 소설 창작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 1940년 늪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했으나 1942년 일제 한글말살 정책이 시작되자 평양의 빙장리로 낙향, 은둔하게 되죠. 그리고 1945년까지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고 광복 이후 지주계급으로 몰리게 되면서 결국 월남을 선택했죠. 목넘이 마을의 개 등을 발표, 활동을 재개하며 한국 전쟁 이후에는 카인의 후예, 나무들 비탈에 서다, 1월 등의 장편 소설을 주로 썼고 서울중 고등학교 교사로도 교편을 잡았죠. 1957년부터 1980년 정년퇴임 시까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강단에 서서 후학들을 가르쳤고 훗날 경희사단이라고 불리며 문단의 큰 축을 차지한 경희대 출신 문인들은 모두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었고 류시화, 정호승, 조세익, 전상국, 한수산, 고원정, 김종회, 이문재, 박주택, 이성보 등 문단에서 쟁쟁한 이름을 떨치는 문인들이 그의 제자들이죠. 시나리오 작가로 유명한 신봉승도 그의 제자 중 하나. 1985년 산문집 말과 삶과 자유를 내기까지 왕성한 활동을 보였고 1992년 현대문학의 18편을 낸 것을 끝으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고 말년에는 산책을 하며 가끔 제자들을 만나는 걸로 소일하다 2000년 9월 14일 자택에서 85세를 일기로 사망했죠. 시신은 충남 천안시 풍산공원 묘원에 안장되었다가 2009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순흥리 황순원 문학촌 옆으로 이장되었죠. 해민영은 TV에서는 주로 우울하고 어두운 역만 맡다 보니 표현에 제약이 생기자 1983년 김성수 감독의 영화 여자가 밤을 두려워하랴를 시초로 음악에서도 얼굴을 내밀어 성인물 연기자로 변신을 시도했지만 별 소득을 못 보고 브라운관 무대에 매진했고 그는 영상강, TV문학관 등지에도 나오다가 평소 주당 기질에 무리를 한 탓인지 간염을 앓아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고 1987년 대하드라마 토지로 복귀해 또다시 성공을 거두었죠. 2000년 6월 말 간암 판정을 받은 후
심한 감기 증세에도 운동도 할 정도로 일상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술과 담배를 끊고 간에 좋은 여러 음식을 구해서 먹었지만 9월 미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후 가슴에 통증이 생겨 병마는 날로 심해져 간암 3기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태조 왕건의 신강역에서 도중 하차한 채 입퇴원을 반복하다 11월 7일 0 30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지병인 간암으로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고 하죠.